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T, KT, LG 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서 오늘 13일부터 5월 18일까지죠. 그러니까 45일간, 두 달에서 좀 줄었네요.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월 이상 가입된 고객이 이제 기기 바꿀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예외하기로 하고. 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제. 두 달이 아니라 45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었네요. 정지 기간. 영업 정지 기간 줄었어요. 오늘 이래저래 말이 많이들 바뀌네요. 많이 바뀌어요. 진짜. 자, 박명우 기자가 전화 연결 준비하고 있다는데, 자, 우리 조정인 기자가 지금 더 급합니다. 싫어, 안 할래. 우리 마음이죠, 그죠? 자, 신차 기대감. 오, 저도 이거 정말 관심이 가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국민차 소나타가 신차 나오나요? 언제 나옵니까? 네, 24일에 이제 베일을 벗습니다. 24일? 네. 와, 얼마 만에, 몇 년 만이에요, 이게? 한 5년 만에 나오고 있죠. 와, 대단합니다. 풀체인지라서요. 그림 좀 어떻게 봤어요? 저 실물 예, 봤어요? 실물을 봤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현대차는 아주 주력 모델을 출시할 때 일단 출시를 정해놓고 그 전에 사전에 한 20-30일 전에 기자단만 불러서 따로 이제 한번 하고. 연구소에 가서 보여주고 성능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행사가 이제 남양연구소에서 열렸었는데 기자단만 초청됐고 물론 뭐 사진이나 스마트폰 촬영 일절 안 안 되고. 됐었고요. 렌더링 이미지만 살짝 공개가 됐어요. 또 불러놓고 기사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살짝 그래도 라인만 보여줘서 뭐 속된 말로 조금 뽐뿌질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죠.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상당히 유사한데 전체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가 훨씬 세련됐고요.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래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중국에 작년 4월에 출시된 게 중국형 소나타가 있습니다. 그게 밍투라는 이름인데요. 그렇죠. 중국에만 출시가 됐어요. 현대차가 각지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전략 차종을 만드는데 밍투. 네, 그게 밍투입니다. 밍투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밍투. 네. 작년에 나왔다는 거죠, 이건? 네, 이게 밍투입니다. 밍투인데 아까랑 조금 비슷하네요. 보면 그랜저 같기도 하고 소나타 같기도 하고 약간 제네시스 같기도 같기도 한데 하고, 지금 저기서 밍투의 그릴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헥사고날 육각형이죠. 육각형 만들려면 사다리 거로 육각형 만들려면 위에 모서리를 뚝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각을 더 만들고 헤드램프 안개 등을 좀 더 네모지게 가다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전면부를 각지게 만들면 다이나믹하고 좀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잖아요. 제네시스. 그리고 차체를 더 키우면 이 신형 소나타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영락 없는 신형 소나타로 보면 됩니다. 자꾸만 크게 만드네요. 처음에 뭐 궁금한 거라든가 뭐 차 좋아하세요? 남자들은 뭐 다 차 관심 많잖아요. 어릴 때 다 뭐 차 갖고 놀았고요. 다만 운전을 못할 뿐이죠, 그죠? 현석 기자는. 저는 면허는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인바 그 거시기면허? 네. 오, 장롱 면허입니다. 에이, 딱 우리 연기자 보면은 뭐 스포츠카 매니아 같이 생겼는데. 뭐 내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테니까요. 네. 출산일 임박했습니다. 갑자기 얘기해서 했는데 네, 됐습니다. 앉아보면 이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지금 중형차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델이 파사트거든요. 폭스바겐의 파사트인데 현대차는 항상 뭘 개발할 때 뭐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겠지만 경쟁 모델에 각 스펙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경쟁 모델을 설정을 해놓고 다 뛰어넘는 그리고 또 그걸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물론 일부 부작용도 있긴 했었죠. 예전에 마력 관련한 엔진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긴 했었지만 일단은 그런 전략이 성공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타봤는데 뭐 굉장히 광활합니다. 광활하고 다들 출입 기자들이 깜짝 놀랐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랜저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랜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랜저는 또 곧 있으면 내후년에 풀체인지가 되니까 그땐 또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지금... 다시 말해서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모든 차급이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 좀 다르게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주행 성능은 어떨지 매우 궁금한데 우리 연기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여쭤봐 주세요. 네. 궁금한 게 이제 소나타 하면 국민차 해서 제일 많이 타는 차잖아요. 젊은 그렇죠? 친구들도 많이 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차체가 커지다 보면
좀 약간 소비층이 올라갈 거거든요. 좀 예. 가격도 올라가고 네, 어떻게 좀. 보면. 뭐 좋은 지적을 해줬었는데 오. 원래 소나타가 중산층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남에 20, 30평대 단지 가면 죄다 소나타였는데 뭐 나중에 SM5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YF 때 약간 바뀌었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좀 젊어지면서 좀 이게 어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래서 YF 때 한번 수요층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번에는 이건 좀 아니다. 좀 변화를 가져가자 해서 한층 더 프리미엄하게 만들고 사이즈를 좀 키워서 수요층을 나이대를 좀 올리고 그럼에도 진짜로? 불구하고 젊은 층은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부를 좀 각지게 해서 좀 역동적으로 가다듬고 스포티하게. 주행 성능을 좀 더 키우고 이게 좀 다방면적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신차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상수 PD, 네, 저 전화 연결 꼭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네. 전화 연결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진짜? 저 이게 갈참인데 자꾸만 이러면 이거 참,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네, 미창부, 네, 이동통신사 제재에 관련된 내용 우리 박명호 기자가 현장에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정말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자, 박명호 기자. 네, 미래창조과학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재 내용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지 또 업체들 어떤 현황이 있을 건지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명령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제재 방식은 사업자별로 45일씩 2개 사업자가 동시에 문을 닫는 복수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로 이 기간 중 신규 가입자 모집, 번호 이동은 물론 직위 변경까지 모두 금지가 됩니다. 다만 국민 불편 차원에서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 시 또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해서는 기기 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영업정지 순서는 LG U+가 오늘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가 되고 KT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또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각각 영업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45일은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 기간인데요.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이 통사들이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우회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경우 해당 최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미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명호 기자, 숨가쁜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생생하게 전해지네요. 네. 막 숨이 넘어가네요. 차오릅니다. 네. 네, 자, 박명호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온갖 부처에서 그놈의 규제 난리 났네요. 보니까 그죠? 자, 계속 신차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능이 어떨지도 참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연 기자도 얘기했지만 가격. 네. 가격도 좀 이번에 좀 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얼핏 좀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일단 네티즌들이나 일반 소유자들 입장에선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좀 많이 비판을 하고 나는데 근데 5년 만에 개발해서 나오는 거니까 가격이 사실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건 뭐, 예. 그래서 발전의 폭이 얼마냐 그에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제가 눈으로 본 바는 성능 면에서는 수치상으로는 확 뛰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엔진이 같기 때문에 다시 튜닝만 해서 연비를 좀 개선을 했어요. 지금 주행하는 게 독일의 뉘르부르크링입니다. 지옥의 레이싱, 지옥의 코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보시듯이 굉장히 급격한 헤어핀 코너와 막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급격한 고저차에 저게 지금 주행 코너 도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눈에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좀 주행 성능이 강화가 됐고요.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좀 세팅이 됐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궤를 잇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12.6km로 현대차가 지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리터당 12.6km면 조금 좋아졌네요, 그죠? 네, 5% 6% 좋아졌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거의 전 세계 중형차 시장에서 이것 역시 일단 가솔린 뭐 터보나 이런 거 아니고 일반 자연흡기 엔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최고 수준의 국내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고요. 제일 높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성능의 경우에는 예전에 현대차가 꾸준히 고출력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아니다. 실제 주행자들이
좀 도심 구간에서도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토크를 올리고 대신 최고 출력은 조금 낮추는. 어차피 소나타 가지고 200km 밟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예, 뭐, 딴 차는 200km 밟는군요, 막. 네, 다른 차 가지고는 밟나 봐요, 그죠, 소기자. 네. 뒤에 애들 태우고 패밀리 세단으로 가면 좀 위험하죠.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 자, 과속은 금물입니다. 가격은 한 90만 원 올랐는데 네. 그렇게 많이 제가 안 보기에는 올랐나요? 뭐 합리적인 수준을 올렸고 지금 분위기에서 현대차 가격을 뭐 2, 300만 원 올릴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큰일 나죠. 그러다가는 뭐 지금 큰일 나죠.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뭐 얘기 막 머릿속에서 막 그 저 토요타의 그 캠리 막 이런 거하고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경쟁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보니까 저도 이 기사에서 많이 봤는데 네. 2.4 모델이 이게 저는 이거 이 정도면은 그랜저급 아니냐 싶었는데 네. 이번에 또 나오나요, 이게? 이게 나옵니다. 사라졌다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굳이 뭐 소나타 가지고 고배기량이냐. 그러니까. 그랜저의 2.4를 만들고 소나타를 없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소나타 2.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요? 혼다 어코드와 캠리 2.5와 경쟁을 합니다. 일본 업체들은 2.5 라인을 만들고 있어서 동급으로 경쟁을 하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은 캠리나 혼다 어코드는 이게 그랜저급으로 돼버려요. 배기량이 이제 아무래도 그랜저 2.4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자 업체들은 소나타 아예 제끼고 그냥 그랜저랑 맞짱을 뜨는 경쟁하겠다. 프리미엄 모델로 고급차 모델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외에서는 소나타급 모델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이게 국내에서는 고급차 수준을 둔갑을 하니 그러면 중형차 시장을 뺏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수입차 방어 체계 차원에서 2.4 모델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저기 현대차 차트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연결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한투증권 서정문 씨인가? 자동차 애널이 맞죠? 네네네. 한투 서정문 네. 씨. 현대차 주가는 이 소나타가 출시된 해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을 50%포인트나 이제 아웃퍼폼을 했어요. 네. 그 해에. 과거에 이제, 이게 7세대라며. 네네. 과거에 이제 6번 나왔을 때. 5년 만에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이니까 몇 년간을 지금 옆으로 겪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소나타 신차가 나올 때 엄청나게 올랐고,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러네요. 네. 올해 어떻게 좀 이 소나타가 잘 팔릴 걸로 우리 조 기자는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품성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또 아직 근데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게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사전 계약 현황이 좀 나올 테고 4월, 5월 가면 월별 판매 실적이 나올 테니까 충분히 가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경쟁 체종인 뭐 캠리, 그러니까. 파사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캠리, 어코드 아니면 국내 다른 중형 세단과 비교해서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췄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타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일 수 있고 또 자동차라는 게 신차 빵 터트린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JD 파워에서 실시하는 그 내구성 검증에서 조금 예년과 비교해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게 그러니까 돼서 맞아요. 예. 네. 이 신차라는 게 내구성, 지속이 돼야 되는 만큼 네. 향후 시장의 평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 운전 초보이신 우리 영 기자한테 네. 신형 LF를 소나타를 권해주고 싶다? 아직은 그렇게 큰 공간에 태우고 다닐 만한 애기라서 애기라서 그러면 아반떼 정도로? 아반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다가 또 이렇게 좀 권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염 기자의 그 통장 사정을 잘 몰라서 일단은 좀 현실적인 가격대로. 왜 이래요? 통장에 이만큼 빵빵하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닙니다. 마이너스로 빵빵하게 있습니다. 아니 정이 게 있으니까 일단 기름은 조금 조달이 되지 않을까? 기름 조달되나요? 아니, 공장이 없습니다. 안 멀어가지고 되는구나. 네. 공장 가서 돼야 되는데 여수랑 울산 가야 언제 돼요. 거기까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기름 다 나겠다 그죠? 네. 별 얘기를 다 하고 끝내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기고만장 기자실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